자, 이번 시간에는 선택과 반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름 에듀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프로그램의 흐름은 어떻게 제어할까? 선택과 반복 구조. 자, 이번 단원부터 시작하는 게 여기 8단원이 우리가 1학기, 2학기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문과 반복문. C 언어에서 조건문과 반복문을 이용하면 모든 프로그램, 즉 많이 나가서는 인공지능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f문과 for문을 이용하면 모든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 나가는 건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기가 모르는 건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과 반복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구조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무슨 구조죠? 순차 구조.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순차 구조. 그 다음에 흐름을 달리하는 선택 구조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 선택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 구조예요. 반복문.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차, 선택, 반복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즉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복잡한 문제를 순차, 선택, 반복 구조로.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정보에서 이 프로그램이 강조되는 것은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굳이 내가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프로그래머가 안 될 건데 내가 프로그래머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복 구조, 순차 구조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선택 구조는 순차 구조로 내려오다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이 예일 때, 아니오일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구분이 되죠. 0은 아니오, 0 이외의 숫자는 예로 처리가 돼서 예, 아니오 두 가지로 처리가 되고요. 그럴 때 선택 구조에서 예일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오일 때 분기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시 다음 처리를 완료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반복 구조를 보게 되면 반복 구조는 시작에서부터 쭉 나가서 여기 선택 구조가 있죠. 선택.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될 때 만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계속 처리를 하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빠져나와서 종료가 되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구조에서는 이 if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if,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부분이죠. 자, if문이고요. if 단일 if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if else, 만약에 뭐뭐라면 뭐뭇을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if else문입니다. 자, 중첩 if문은 뭐냐면 if문 안에 if문이 있는 걸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f문의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 가로 열고 닫고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법 예약어는 꼭 여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if 가로 열고 어떤 조건,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if문 안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 그 안에 명령어가 여러 개의 명령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명령어를 처리를 하려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해야만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명령어를 처리하지 않고 바로 건너뛰고 다음에 있는 명령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 명령어로 순서가 제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데요. 이 if문의 문장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요. 중괄호 열고 닫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형식 if 가로 열고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있는 문장을 처리해라.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여기를 처리하지 않고 바로 스킵, 건너뜁니다.
if문의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너뛰고 다음에 있는 문장을 처리한다라는 얘기죠.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할 때는 처리하는 문장이 있었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처리하는 문장을 건너뛰고 다음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요. 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다, 작다, 크다, 같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면 성공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해보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맨 앞에 include stdio.h 여기 이때 include 하고 한 칸을 띄우셔야 됩니다. 한 칸 띄우고 꼭 띄우셔야지 같이 붙여서 쓰면 안 됩니다. 한 칸을 띄우든 두 칸을 띄우든 세 칸을 띄우든 상관은 없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구분을 하는 것은 여기 공백을 하나 이상 입력해서 구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꼭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표준 입출력 장치, 즉 키보드와 모니터를 이용해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부분이 제대로 제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수를 다룰 텐데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되는 부분은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의 시작과 끝을 먼저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문법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 실제로 제어하는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int,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항상 C 언어의 끝은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라는 거. if문에 여기에 세미콜론이 안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뭐예요? 이 문장이 어디에서 끝난다? 세미콜론 끝난 이 부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맨 끝에 두는 겁니다. if 만약에 원모라면 출력해라 라고 하고 이 문장의 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if문이 여기에서 세미콜론이 안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제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위에 보게 되면 정수형으로 변수 n을 사용하겠다. 어떤 변수 n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꼭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수 n을 먼저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 거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을 때 scanf 큰 따옴 별고 닫고 안에 %d가 있다. 데시말 어떤 정수를 입력을 받겠다. 입력을 받아서 어디에 저장한다? n이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scanf에서 어떤 변수 앞에 %가 온다라는 거 꼭 주의해라고 그랬죠. 자, 이제 조건이 옵니다.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은 값이 n에 저장이 돼 있죠. 야, 만약에 가로 열고 닫고 안에는 어떤 조건이 온다라고 했죠. 자, 조건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 있네요. 만약 n이 1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때 크거나 같다 할 때 이 기호가 먼저 온다는 거, 같다라는 게 뒤에 온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변수가 여러분들이 여기 비교 연산자가 약간 다르죠. 이 부분 주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printf 성공이라는 글자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확인할 때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다 10보다 큰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를 입력해 볼까요?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성공이라는 게 출력이 됩니다.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7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받았어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보면 scanf n을 입력을 받았어요. n이 7보다 크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printf라는 이 문장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가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엔터를 한번 눌러보면 아무것도 처리가 되지 않고 빠져나오고 있죠. 즉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10보다 큰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성공이라는 걸 출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비교 연산자는 크다, 작다. 여기에서
수학적인 의미가 약간 다르죠. 크거나 같다. 즉 키보드에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같이 붙여서 쓴다는 거.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equal을 사용하는데 같다. 여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equal을 2개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르다. 같지 않다 라고 할 때는 느낌표.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느낌표는 뭐뭐가 아니다.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우리는 C 언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의미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A와 B가 서로 다른가 같은가.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비교 연산자를 이 비교 연산을 하고 나면 나오는 값은 무엇일까요?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비교해 보면 if문에서 여기 가로 열고 닫고는 어떤 조건이 온다라고 했죠. 이 조건의 값이 참이면 또는 이 조건의 값이 거짓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결과값이 참 아니면 거짓으로 나왔을 때 참일 때는 if문을 처리를 하는 거고 if문 안에 문장을 처리하는 거고요. 거짓일 때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10 이상이면 성공, 10 미만이면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문장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자, 이 문장까지는 동일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만약에 10보다 크다면 성공이라고 출력해라 라는 거고요. 만약에 10보다 10 미만이면 실패를 출력해라. 자,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7이라고 10 이하를 한번 출력하게 되면 실패라고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출력해서요. 15를 한번 5가 출력이 되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라고 입력을 하고 하게 되면 성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값, 여기에서는 경계값이 뭐가 되는 거죠? 10 이상 10 미만이니까 경계값이 10일 때예요. 10일 때도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10일 때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정확하게 성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경계값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장 적은 값, 가장 높은 값, 그 경계값 체크를 하는 그 경계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if문을 2개를 사용한 겁니다. 첫 번째 if문 10보다 클 때 세미콜론이 지금 2번 나와 있죠. if 시작하고 하나의 문장이 끝났고요. 또 하나의 문장이 2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 뒤에 if else문하고 비교를 해보셔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if문은 여기 현재 문장을 2개, if문을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else문입니다. if else문은 조건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이 만족, 참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문법은 자, if 만약에 어떤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여기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있는 문장을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있는 문장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를, 거짓일 때는 이쪽을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즉 연산이 처리가 될 때 이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되면 여기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은 넘어가고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 참인 문장은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참인 문장 여기 이 블럭은 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인 블럭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제어가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순서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까 단일 if문 같은 경우는 조건에서 수행할 명령이 하나만 나와 있고 거짓일 때는 이 수행할 명령이 없었죠. 근데 이 거짓일 때 처리하는 문장이 하나 더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뭐 if else문을 이용하면. 자,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실습했던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if문을 어떻게 if문이 아까 2개가 나왔었죠. if 하면서 여기는 if else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if문 처리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else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하나의 문장이 출력해라 라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세미콜론이 들어간 거예요. else 다음에는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if 다음에 세미콜론이 없고요.
else 다음에 세미콜론이 없습니다. 문장의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이 들어가는데 이 else 다음에는 또 다른 문장이 이어서 나온다라는 예약어예요. 그래서 if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성공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크다 10 이상이라는 얘기죠. 10 이상이 아니라면 즉 이 else문에 있는 이 문장을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할 때는 10, 즉 10 이상이면 성공.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10 미만인 경우죠.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패를 출력해라.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 주성문을 달아놨는데요. 이 주성문은 항상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 슬러시 두 개를 입력을 하고 뒤에다가 적게 되면 프로그램 제어와는 상관이 없는 설명글, 내가 여기 변수 n을 어떻게 사용한다 또는 실행하는 명령문이 한 개일 때는 중괄호 열고 닫고가 생략 가능하다. 만약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 프린트 앞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else문 앞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명령어가 하나일 때는 굳이 이 중괄호 열고 닫고를 생략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if문, 단일 if문 하나를 가지고 앞에 나왔던 if문 두 개를 하나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더 고급진 if문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하게 되면요. 역시 7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실패라고 바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됐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10 이상인 15를 입력을 해볼게요. 성공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꼭 실행을 했을 때는 여기 경계값 10일 때도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체크를 하는 부분이 경계선을 꼭 체크하니까요. 경계선 값도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이 있습니다. and, or, not입니다. and는 ampersand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집합, 집합으로 보면 합집합, 왼쪽과 오른쪽, 왼쪽의 조건이 만족하고 오른쪽이 만족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or는 뭐뭐 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or는 이 기호가 여러분들 엔터 위에 보면 원 표시가 있죠. 원 표시 위에 Shift 키를 눌러주고 원 표시 위에 있는 부분을 입력을 시켜주는 그 기호가 파이프 기호가 되겠습니다. 파이프 기호를 두 개 입력을 하는 거고요.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 그래서 and or not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수학적인 A and B 이렇게 하는데 A 값과 B 값이 동시에 만족할 때만 참입니다. 중요합니다. and는 여기에 표로 안 나와 있는데 and는 A 값과 여기 앞에 나오는 조건이 참이고 B에 나오는 조건이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5원은 보게 되면 5원은 앞에 나오는 조건과 뒤에 나오는 조건이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여기 연산 결과는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요. 꼭 체크하세요. 자, and 다시 한번 봅니다. and는 A와 B가 동시에 참일 때만 연산 결과가 참이 나옵니다. 5원은요. A와 B가 B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결과가 참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 5어가 거짓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A와 B가 동시에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겠죠. 자, and를 한번 보게 되면 and는 거짓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A와 B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not 연산자가 있는데요. not A, A가 아니다. A가 참이면 거짓으로, A가 거짓이면 참으로 바꿔주는 연산자예요. 느낌표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건 단일 연산자, 항이 하나밖에 단항 연산자라고 하는 거고요. 항이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항으로 연산하는 여긴 이항 연산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and or는 이항 연산자, 여기 not은 단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수학적인 표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if문 안에 50보다 크고 50 초과, 그 다음에 100보다 작거나 같다 K 값이 이런 조건일 때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이
어떤 비교 연산을 3개를 연산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연산을 하고 나오는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과 10을 100을 또 비교하는 2번 비교하는 연산을 하게 되니까요. C 언어에서는 어떻게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라? 앞에 나와 있는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가 50보다 크고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죠. K가 50 이상이고 50 이상이 아니고 초과이고 그리고 K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결국 이 표기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자 어떻게 표기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도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 K가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쪽으로 자, 여기에서는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어떻게 잘못됐냐면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이게 이렇게 서로 위치가 바뀌어도 동일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여기 교재에 교과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적인 표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AND 연산이 사용이 된다. AND 그 다음에 OR, NOT 연산자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점수 80점과 100점 사이이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정수 n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n의 어떤 값을 입력을 받도록 한 거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라. 그래서 n에 저장을 해라. 자 만약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70 이상이고 100 이하일 때 그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80과 100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그래서 논리 연산은 AND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ND 연산 80 이상 100 이하일 때는 성공,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패를 출력해라. else문을 이용해서 실패를 출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여기 80 미만이면서 100 초과가 되겠죠. 그런 경우일 때는 실패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 80과 100 사이 90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90을 입력하면 성공이라고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요. 자, 이번에는 경계값 80을 한번 입력을 시켜보는 거예요. 80이 들어갔을 때는 성공이라고 제대로 나오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요. 이번에는 경계값이 100이 되겠죠. 자, 100을 입력하면 성공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서요.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80 미만인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패라고 제대로 나오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0 초과된 값도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100 초과된 값을 입력을 시켜보면 실패라고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 그 조건에 만족을 하는지 또는 경계값도 만족을 하는지, 경계값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값인 경우에도 입력을 해서 제대로 체크하는 습관도 꼭 들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